호치민 통일궁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정말 깊은 사연 있는 건물이다. 이곳을 관람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 호치민 통일궁. 역사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베트콩의 843호, 309호 탕크가 남베트남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셨습니다. 이 철문이 박살나면서 한 국가는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참혹했던 30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오늘은 베트남 현대사의 모든 것을 지켜본 건물, 호치민 통일궁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이 건물은 원래 1868년 노르동궁으로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미국의 탄압으로 프랑스가 물러가고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 초대 대통령인 현재는 무능하고 부패한 역사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대통령 응오딘 지엠이 이 건물을 차지하면서 1954년 이름을 독립궁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남북 베트남 전쟁이 공산군인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1975년 통일궁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됩니다. 응오딘 지엠 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었는지는 여러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미국이 떠먹여준 권력을 자기 가족 챙기려다 나라째로 말아먹은 독재자로 정의 가능합니다. 1955년 남베트남의 국가원수를 뽑는 투표에서 당시 황제였던 바오다이를 상대로 무려 98.2%의 득표율로 압승하는 쾌거를 세웠습니다. 공산국가에서도 눈치 보느라 안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당시 유권자가 45만 명이었는데 응오딘 지엠에게 던진 표가 60만 표가 넘습니다. 유권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기적의 수학을 시전한 것이죠. 시작부터 정통성 따위는 개나 줬고요.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고는 자기 가족과 남베트남의 모든 권력을 싹 나눠 가지면서 가족이 곧 국가인 환장할 족갈 정치를 시작합니다. 잠시 그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생 응오딘 유는 비밀경찰과 특수부대를 장악한 실질적인 2인자로서 마약 밀매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수 마담 유 트랄레스원은 독신이었던 응오딘 지엠을 대신해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한 동생의 부인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사치와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형 응오딘 툭은 가톨릭 대주교로서 베트남은 불교 국가인데 이 형 밀어주겠다고 나라 전체를 가톨릭화하려다 사달을 내게 된 장본인입니다. 또 다른 동생 응오딘 건은 중부 베트남을 다스리던 사실상의 군벌입니다. 이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동안 남베트남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탁광득 스님이 길에서 분신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응오딘 지엠 정권의 대환장할 종교 탄압으로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70-80%가 불교 신자인 나라입니다. 응오딘 지엠 가문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을 노골적으로 우대하고 불교를 철저히 탄압합니다. 공무원 승진도 종교에 따라 가톨릭 신자만 승진하고 구호물자도 가톨릭 마을에만 뿌리는 엽기적 행동을 자행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불교 신자들은 1963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시위로 무력지나 폭동해 틱광득 스님이 길거리에서 분신 자살을 하는 충격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이 전세계 신문 일면 기사에 실리면서 응오딘 지엠 정권의 숨통을 끊게 된 계기가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응오딘 지엠의 제수인 마담 유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중 하나가 바비큐가 된 것뿐이다. 기름을 가져오면 내가 더 구워주겠다. 이런 미친 소리로 가뜩이나 참고 있던 남베트남 민심은 완전 박살났고 미국마저도 얘네는 정말 답이 없다며 손절칩니다. 응오딘 지엠이 얼마나 무능했냐면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와 최신 무기를 쏟아부어줬는데도 남베트남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왜냐면 응오딘 지엠이 능력 있는 장군들은 혹여 쿠데타라도 일으킬까봐 다 쳐내고 무능해도 자기한테 충성하는 가톨릭 신자만 군대 요직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썩어 문드러지고 민심을 잃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적으로 지정된 공산당 게릴라 베트콩을 도와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니 미군이 아무리 지원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1963년 11월 미국의 무기나에 참다 못한 남베트남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응오딘 지엠과 그의 동생 응오딘 유는 통일궁 지하 벙커를 통해 성당으로 도망치다 붙잡혔고 장갑차 안에서 처참하게 총살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군인들 손에 자기가 세운 정권이 무너진 거였죠. 응오딘 지엠이 죽은 후 남베트남은 잦은 쿠데타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결국 남베트남 패망의 거대한 스노우볼이 됩니다. 응오딘 지엠은 무능도 아까운 수준의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통일궁 건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통일궁 건물을 처음 보면 화려하고 웅장해서 꽃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아주 험한 세월을 보낸 건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1962년 남베트남 공군 조종사 2명이 쿠데타로 대통령궁, 통일궁에 폭탄을 투하한 후 건물 왼쪽이 완전 날아갔습니다.
이에 빡도른 응오딘지엠은 건물을 아예 새로 짓자며 천재 건축가를 초빙합니다. 베트남인 최초로 프랑스 건축대상을 받은 응오비에투가 서양의 모던함과 동양 철학을 하이브리드한다는 시크미 절정으로 건물 정면에서 한자로 길할 길자 모양이 되도록 설계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건물도 기가 차게 예쁜데 정면에 부적같이 길한 뜻의 글자를 딱 박아버린 천재인 것이죠. 근데 막상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1년 후 응오딘지엠 대통령은 1963년 측근들에게 총살당합니다. 1960년 완공된 궁전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결자해지, 넌 그래도 쌈 결말을 맞게 됩니다. 1975년 공산화 통일 이후 베트남의 정치 행정은 북쪽의 수도 하노이로 집중되고 호치민은 경제 중심지로만 남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궁은 실효성이 없어져서 1975년 이후로 시간이 멈춘 타임캡슐 같은 귀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북베트남은 외국 국가 원수나 국빈이 호치민을 방문할 때 혹은 에이펙 같은 굵직한 국제회의나 국가적 기념행사가 호치민에서 열릴 때 통일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행사가 없는 평소에는 관광지, 박물관으로 쓰이고 그래서 내부 집무실, 사치스러운 오락시설, 살벌한 지하작전 벙커를 1975년 4월 30일 폐망 당시 모습 그대로 의도적으로 박제해두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남베트남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치스러웠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걸 무너뜨린 자신들의 정통성을 홍보하는 훌륭한 선전도구 겸 관광 수입원으로 굴리고 있는 셈입니다. 통일궁은 4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화려함의 끝인 지상층. 2.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간직한 지하벙커. 3. 마지막 탈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옥상. 4. 응오딘지엠과 남베트남의 삽질을 사진으로 낱낱이 고발하는 이관, 추가 입장료 받음. Đâu cũng ngọt. Đây là mình đã đứng tầng trệt đúng không? It's a green gallery, right? Yeah. Yeah. This one from that file, not sir.
the south. North is the mountain. South is the ocean. Central Thailand. Yeah, and the south, middle we see the Central Thailand and the mountain ocean as well. And in the south now. Party. Yeah, it's more than 541,000 sponsors in South Africa. That means using Australia. So very sorry. We all came up to whole to be independent. Listen.